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 문희정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설명회 자료는 K-스타트업 및 창업진흥원 유튜브에서 추후에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는 성장 단계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사업 설명과 각 국가별 창업 생태계 소개 시간 후에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공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번 사업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 사례를 보면 한국인 창업자 중 샌드버드나 밸런스 히어로, 수아랩처럼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시리즈 C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KSC는 이처럼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성장 단계의 기업에게 단기간의 지원이 아니라 주요 국가별 창업 생태계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현지 창업기업, 투자자, 기업 등과 소통하며 창업기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창업기업 모집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KSC 운영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4개 국가이며 각 국가별로 프로그램 기관과 특화 업종,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합니다. 정규 프로그램 기준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10주간, 이스라엘은 5주의 정규 프로그램 이후 후속 미국 IR 1주를 포함하여 총 6주, 싱가포르는 8주로 운영합니다. 각 국가별로는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특화해서 진행합니다. 스웨덴은 AI 게임, 핀란드는 디지털 헬스, 이스라엘은 교육, 농업, 소셜테크, 로보틱스 및 헬스 등, 싱가포르는 사이버 보안, 핀테크 업종을 특화 업종으로 선정하여 현지 운영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집 규모는 단기 프로그램 총 72개사, 정규 프로그램 36개사이며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의 경우 각각 단기 20개사, 싱가포르는 단기 12개사를 선정합니다. 정규 프로그램 참가 기업은 단기 프로그램 참가 이후 현지 진출 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각 국가별 선정 규모는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SC에 선정된 경우에는 업종별 특화, 단기, 정규 프로그램과 항공, 숙박 등의 프로그램 참가 체제비, 해외 진출 자금이 지원됩니다.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5일 이내로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과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출장 경비를 지원합니다.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정규 기업에게는 최대 10주 이내에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지 사무 공간도 제공됩니다. 정규로 선정된 기업은 무역협회의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도 연계하여 추가 3천만 원의 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선정 기업은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70% 이하,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응자금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로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은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시장을 경험하고 그 중에서 정규 프로그램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국내에서 창업기업과 현지 운영사 간 세부 활동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1박 2일간의 국내 부트캠프를 진행합니다. 이후 다시 현지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현지 공간 추가 이용 등의 후속 및 연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각 국가별 현지 운영사에 대한 안내와 국가별 프로그램 소개 등에 대해 박채린 PM이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4개 국가에서 여러분의 현지 시장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현지 운영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웨덴 에피센터는 현지 우수 공유 오피스로 5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큰 기관입니다. 에피센터의 주요 네트워크로는 스웨덴 대표 유니콘 기업인 스포티파이, 스카이프, 모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이스라엘 테크포굿의 경우 농업과 소셜 분야 혁신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VC, 대기업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기관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운영사인 인스피라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털 협회장 출신 대표진의 주요 네트워크 풀과 함께 미국, 이스라엘 시장의 주요 VC, 대학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어 핀란드를 대표하는 알토 대학의 알토 스타트업 센터는 대학 내 우수 아이디어와 연구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문 기관으로 스파크 핀란드, GE, IBM, 헬스캐피털 헬싱키 등 분야별 네트워크가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국립대 산하 엑셀러레이터인 NUS 엔터프라이즈는 싱가포르 우수 창업 생태계 블록 71의 운영사로 사이버 보안, 핀테크, AI 분야, 대기업, 정부기관, 연구기관 풀을 보유한 곳입니다. 그럼 운영사별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차별 최종 커리큘럼은 단기 프로그램과 국내 부트캠프를 통해 선정기업의 KPI에 맞춰 반영될 예정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0주 동안 투자 유치 전략, 법률 전문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까지 사업 전략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 핀란드에서는 시장 파악을 통한 현지 진출 계획, 자금 조달 전략과 이후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어 이스라엘 두 기관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혁신 주체와 미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 계획에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주차에 각각 실리콘밸리와 뉴욕으로 IR을 참여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블록 71 내 업종과 성장 단계별 스타트업과 버디 매칭이 되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대기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 사업 신청 대상을 소개드리겠습니다. KSC는 성장 단계 벤처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업력 제한이 없으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VC, 대기업으로부터 영문 추천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영문 추천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신청 자격에 해당됨을 강조드립니다. 신청 제외 대상의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은 자, 휴업 중인 자,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등으로 화면에 안내되는 세부 제외 대상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제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국문 사업 참여 신청서, 운영사별 영문 신청서,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그리고 투자 증빙 또는 영문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스웨덴 신청기업께서는 신청 매뉴얼과 공고에 안내된 별도 링크로 영문 신청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핀란드 신청기업께서는 영문 신청서와 피치덱을 함께 병합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는 점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서류를 확인하신 기업께서는 신청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운영사를 선택하신 후 4월 29일 수요일 18시까지 K-스타트업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에 맞춰 제출하신 후에 마이페이지를 통해 최종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시면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5월 8일까지 진출 시장 및 산업군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 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면 평가가 진행됩니다. 모든 평가는 현지 운영사에서 직접 진행하며 정규 프로그램 선정은 단기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1대1 인터뷰를 통해 최종 참가 기업을 선정합니다. 네,
이어서 사업 신청 시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운영사별 사업계획서 양식은 K-스타트업 공고 별첨 1의 zip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사업 신청서, 평가 항목, 운영사별 프로그램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별도 링크에 참가 신청서 제출을 요한 스웨덴의 경우 해당 링크와 K-스타트업에 모두 제출해 주셔야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공고 마감일 전까지는 진출 국가와 현지 운영사를 변경하실 수 있지만 신청 접수 마감 이후로는 해당 기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은 공고문에 명시된 특화 업종이 아니라도 해당 국가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해당 국가에서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진입하고자 하시는 기업이라면 저희 사업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영문 추천서 관련입니다. 투자 받으신 기업의 경우 영문 추천서를 선택 제출하셔도 되지만 현 시점에 투자받은 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 영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어 선정평가는 창업진흥원에서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에 국가별로 신청하신 현지 운영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걱정하실 부분인 사업 내용과 일정 변경 관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진흥원과 4개국의 5개 현지 운영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속될 시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면 평가 때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온라인 평가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고 이후 일정 또한 선정 기업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모집 내용 안내를 마치고 오늘 자리해 주신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각 기관의 담당자께서 현지 창업 생태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국가별로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한 스웨덴 무역투자대표부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유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본 사업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발표에 앞서 우리 대표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부는 2013년도 1월 1일부로 스웨덴 무역대표부와 스웨덴 투자청 두 기관이 5대5 지분 교환을 통해 현재 비즈니스 스웨덴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어 전 세계 약 50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대표부의 주요 업무는 한국 스웨덴 간의 무역 증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입니다. 진출 시에는 법인 설립 안내, 입지 선정, 주재원 파견 지원 및 스웨덴의 우수 연구기관 내지 대학들과의 국제 공동개발 연구 등에 접점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쿠트라와 비슷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했던 스웨덴이 근래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지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정식 명칭은 스웨덴 왕국이며 국토 면적은 우리 남한의 약 4.5배, 인구수는 약 1000만 명이고 GDP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1.7배가 높은 고소득 북유럽의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또한 평균 영어 능력은 전 세계 2위로 현지에 진출 시 스웨덴어를 몰라도 영어로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법인격을 갖추어 스웨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0여 개사 이상이며 한국에 진출해 있는 스웨덴 기업은 약 130여 개사에 달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스웨덴은 1000만 명의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주요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는 비율과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톡홀름시는 유니콘 공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대표 유니콘 기업들로는 스카이프, 스포티파이, 클라르나, 아이제틀, 모양, 킹, 그리고 놀스볼트가 있습니다. 이 중 스포티파이는 음악가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표방하며 약 3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독보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스카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85억 달러에 인수되었으며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모양의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의 25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주요 스타트업의 성공과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과 3S 기반으로 된 모델 구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3S란 스케일러블, 솔루션, 서스테이너블을 뜻하며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장성이 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EU 국가 중에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서 계속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고 지리적 위치에 불리함에도 가장 혁신적인 나라 1위의 위치를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알프레도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안전 성냥, 볼보가 개발한 차량용 3점식 벨트, 전화기, 평면 모니터, 인공호흡기, 심장박동 조절 장치 등 많은 창의적인 제품을 세계 최초로 발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프로그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창업 기업이 1년 내에 망하는 비율이 35% 정도이나 개인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이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다 보니 에릭손, 아스트라제네카, 볼보, 이케아, H&M, ABB, 사브, 아틀라스 콥코, 알팔라발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는 전 세계 3위 대한민국에 이어 6위를 2019년에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스웨덴 경제에 놀랄만한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스웨덴의 핵심 산업은 에릭손을 위시하여 ICT 산업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달성하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스웨덴의 2살배기 아이들이 약 80%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0살 어린이들의 약 88%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반 정도는 본인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업로드를 할 줄 알면서 학원 및 주입식 교육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보다 더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퓨디파이와 같은 세계 최초로 구독자 수가 1억 명을 넘긴 개인 유튜버도 스웨덴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시의 경우 스타트업 수는 영국 대비 85%나 적지만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확률은 1.5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VC 투자와 엑시트가 활발한 강점이 있습니다. 2016년 북유럽으로 투자된 총 금액의 약 54%가 스톡홀름으로 유입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의 투자 유치로 유럽 내 4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내에서 엑시트가 가장 활발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팅, 스웨덴 혁신청, 알미 등이 초기 창업 자금이나 R&D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있어 사업 초기 세제 부담의 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VC로부터 자금 조달도 용이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혁신기술 창업이 활발한 또 다른 이유는 지적재산권을 연구자 개인에 기속시키는 지적재산권법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교수나 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상하여 창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의 시리즈별 투자 유형과 주요 VC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즈별 투자 건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그 비율을 보면 시드나 엔젤 단계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영 VC인 알미 인베스트를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많아서 초기 비중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알미의 경우 매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50여 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10만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수준으로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놀스존의 노르딕 텍 펀드 모집에 한국 벤처 투자가 1,500만 유로를 LP로 참여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지 진출 시 이 펀드를 통한 추가 투자 유치도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 사업의 목표 기술 중에 하나인 AI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웨덴의 삼성으로 불리는 발렌베리 그룹이 설립한 WASP 재단의 경우 AI 산업 진흥을 위해 약 5천억 원의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였고, 정부 주도의 복지 및 의료 중심으로 AI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갖추어진 IT 인프라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은 AI 기술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며, 스웨덴 최대 연구조직인 라이스, AI 이노베이션 오브 스웨덴 등 많은 연구소들의 활발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주요 산업 타겟군은 스마트 시티, 교통, 건강 및 의료, 스마트 공장, 그리고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는 스웨덴이 AI 산업의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이며 높은 수요와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이 가능하고 공공재의 오픈소스 데이터 풀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용이하여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과 모델에 더 나은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AI뿐만 아니라 게임, 핀테크, 오토모티브, 케미컬, 라이프 사이언스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요즘 핫한 스웨덴의 AI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펠타리오는 데이터 전처리에서부터 모델 구축 및 적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통합 AI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디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 상장한 에피데믹 사운드는 AI 전문가 없이 펠타리온의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악을 분위기에 따라 AI 기반으로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 GE, 나사, BMW, MIT, 하버드 등 300개의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마베노이드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의 문의 내용과 난이도를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 적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고객은 대기업 없이 스스로 제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은 현장 기술 지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HP와 트럭 제조 기업인 스카니아 등 다양한 대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유치도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웨덴 현지에서 우리 대표부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립의 경우 연간 100여 개사를 선발하여 해당 마켓에 진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대표부 주도의 프로그램인 캐탈리스트의 경우 연 30여 개사를 선발하여 우리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화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아웃리치나 인바운드 인베스트와 같은 실질적으로 스케일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톡홀름에서 구축 중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은 한국과 스웨덴이 수교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로 양국 간에 많은 행사가 열렸었고, 이는 활발한 교류로 이어지면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립하기로 양국 간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외교부, 기업부, 비즈니스 스웨덴 등과 한국 정부 측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센터 설립에 대한 기초 작업이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부에서는 유치 선정 업종과 컨설팅, 현지 센터장 등 필수 인력 고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스타트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창업진흥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조로 스웨덴에 개소 예정이며, 현지 프로그램에 약 20개에서 10여 개사를 지원하는 계획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또는 유럽으로 진출하시는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감히 조언드리자면 다음의 4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크게 생각하며 조직은 작게 가지고
빠른 판단력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의 강점인 우수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강점인 스칸디나비아 감성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져 글로벌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우수한 ICT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제안한다면 현지에서의 성공은 물론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더 큰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 어드레스로 보내주시거나 창업진흥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 업종을 신청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을 선정을 할 때 AI와 게임을 선정한 이유는 스웨덴의 그런 특화된 기술들과 주변의 생태계 환경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며 특히 스톡홀름에는 라이스라든지 KTH 등 주요 대학들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발렌베리 그룹의 WASP 같은 재단의 활발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을 신청하셨을 때 그런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핀란드 무역대표부 김유입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핀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기본적인 팩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서베이에서 핀란드를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국가로 랭킹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주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핀란드의 인구당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100만 명당 R&D에 일하고 있는 기술자 또는 과학자가 한 4천여 명인데요. 핀란드는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인력의 풀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 강점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차일드 케어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높은 랭크를 여전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교육에 관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패밀리 웰빙도 여러 서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서요. 2017년도에 패밀리 라이프 인덱스에서 핀란드가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또 파트너십을 맺거나 할 때 이런 안정적이고 복지가 잘 보장이 된 환경들이 굉장히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또 사업도 잘 할 수가 있겠죠. 핀란드의 주요 산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에 핀란드가 헬스텍을 모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꼭 그 분야만은 아니고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가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펄프 페이퍼 산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야고 그거는 핀란드가 갖고 있는 산림 임업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펄프 페이퍼가 잘 된다는 것은 관련된 기계와 엔지니어링이 함께 발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도 여전히 굉장히 선도적으로 세계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업입니다. 최근에 조선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율주행하고 이내비게이션 얘기밖에 안 하는데요. 이쪽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기업을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핀란드에 와서 자율주행과 이내비게이션 관련된 협력을 한번 모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화학 정유 기술인데요. 특히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화학 기술들이 또 핀란드에서 아주 이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도 한번 핀란드를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노키아의 레거시가 아직도 굉장히 강합니다. 휴대폰 사업은 매각을 했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사업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5G, LTE 마찬가지 좀 6G까지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핀란드 헬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입니다. 특히 헬스 데이터에 기반한 이노베이션은 이거는 거의 넌픽션이다 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스타트업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뭐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의 펀딩 포트폴리오를 보는 겁니다. 한 기업이 얼마나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얼마나 현재 건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펀딩 포트폴리오인데요. 핀란드 기업들의 그 스타트업들의 50% 펀딩이 해외 자본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해외의 아주 브루털 캐피탈리스트들이 핀란드 스타트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평균 50% 이상을 해외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그 모집 주요 분야라고 다른 여러 가지 상업군 중에서도 주요 분야라고 좀 거론이 되었던 헬스 테크놀로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핀란드에서는 사실 파운더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핀란드에 등록을 하면 핀란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핀란드 국적을 가진 기업가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마 약간의 상이성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왜 핀란드가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에서 압도적인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업그레이디드라고 하는 버티컬 액셀러레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슬러시를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슬러시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업그레이디드 라이프 페스티벌이라고 헬스 테크놀로지에 특화된 스타트업 이벤트입니다. 그거를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액셀러레이터, 그러니까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의 액셀러레이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클레버 헬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 헬스 캐피털 헬싱키라고 하는 헬싱키 지역 중심의 액셀러레이터가 있고요. 테르코 헬스업은 헬싱키 대학과 후스 권역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이자 또 인큐베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후스라고 하는 권역병원 얘기를 헬스텍에 계신 분들은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핀란드에 관해서 권역병원이 테스트베드로서 자처를 하는 겁니다. 헬스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년에 걸친 임상 실험과 베리피케이션인데요. 그 병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사실 기술이 상용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 역할을 병원에서 지금 테스트베드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과 에코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핀란드에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셔서 인큐베이션을 받으실 때에는 어떤 클래스룸 안에서 이야기만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 돌아가는 에코시스템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강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헬스 캐피털 헬싱키는 말씀드린 대로 헬싱키 시정부하고 헬싱키 대학 의과대학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토 대학하고 헬싱키 권역병원 후스라는 곳에서 함께 얼라이언스를 맺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헬싱키 지역이고 특히 헬스 테크놀로지냐라고 하면 의료 데이터 때문입니다. 헬스텍은 사실 뭐 단순히 그 센서나 IoT 기반의 그 가제트가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헬스텍이라고 붙이려면은 그 병원의 의료 데이터가 핵심적입니다. 그러한 연구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어떤 펑션을 클레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핵심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제약에서도 지금 의료 데이터가 핵심으로 부상을 했고 이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서 헬스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하시고 그런 인프라가 있는 국가에서 파트너십을 맺으시는 것이 향후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싱키 대학병원은
아마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그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이 이 헬스캐피탈 헬싱키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의 제공자이자 이노베이터로서 또 연구기관으로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클레버 헬스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어떤 그라스루트로 생겨난 건데요. 나중에 이 에코시스템이 너무 잘 돼서 핀란드 정부가 이 에코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지정을 하고 펀딩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뭐 몇 개만 여기다 넣었는데요. 뭐 노키아 당연히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티에토는 핀란드의 삼성 SDS 같은 회사입니다. 큰 IT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이동통신사이고, 비즈니스 핀란드는 이제 펀딩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푸지츠 일본 회사인데 핀란드에서 이 헬스 데이터 관련해서 수년째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 헬스케어 역시 액셀러레이터로서 사실은 거의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1년에 한 40개 정도 스타트업을 그 G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빌리지라고 하는 캠퍼스에 입주를 시켜서 인큐베이션 해주고, 또 G 헬스케어 기업과 글로벌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핀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인데요.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노타입하고 피노타입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일생에 관련된 의료 데이터가 핀란드에는 모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전자 연구를 하고, 이 유전자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제약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사들은 그 글로벌리 가장 큰 바이오 관련된 제약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비브나,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젠, 셀젠, 제넨텍, MSD, 파이저, 플러스 이게 2007년도에는 이렇게 9개 글로벌 제약사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게 11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로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핀란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펀딩보다도요, 이런 에코시스템에서 얼마나 내가 액티브하게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또 내 프로덕트과 아이디어를 베리피케이션 하냐거든요. 이런 환경이 이미 핀란드에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헬스테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면은 초청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인프라라고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인프라가 없으면 사실은 헬스텍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스케어는 퍼블릭 프라이빗 모두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보험사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의료체계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국가가 함께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거든요.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인프라가 마련된 국가로 가셔서 거기서 개발하시고, 거기서 베리파이 하시고, 거기서 네트워크 하시면서 글로벌로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핀란드는 그 네이션와이드 바이오뱅크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그 데이터의 2차 활용 법안을 또 통과시켜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약사나 CRO나 그다음에 드럭 디벨롭먼트 컴퍼니들이 연구 목적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그 내셔널 원스톱 숍처럼 오퍼레이터를 한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핀데이터라고. 그 핀데이터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제공받고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기관적으로도 운영적으로도 또 데이터 인프라적으로도 법제적으로도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을 잘 활용하시면 성장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핀텍도 핀란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왼쪽에 슬라이드 그 차트를 하나 보시면요, 테이블 하나 보시면 핀란드 기업들 중에서 법인세를 누가 가장 많이 내냐는 거거든요.
그럼 상단에 있는 기업 또는 그 업종, 산업 업종이 제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1위가 UPM 피벤의 펄프 페이퍼 관련된 회사입니다. 2위는 네스테, 이거는 화학 정유 회사입니다. 그리고 3위는 바이에르, 제약회사죠. 그리고 4위, 5위가 노르데아 삼포, 은행하고 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업들이 그 4위, 5위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거는 그 금융기업과 관련 업종들이 에코시스템이 잘 일어나고 있고, 또 핀란드는 노키아 시절부터 그 모바일 뱅킹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던 나라라서 핀테크를 또 핀란드에 와서 트라이 해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바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핀테크하고 제약은 AI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에 AI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또 핀란드에 이번에 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또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도 하시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참여해서 내 아이디어와 제품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울에서 헬싱키까지 직항 있고요. 가시는데 9시간, 오시는데 8시간 반 걸립니다. 가실 때 식사 2번 하시고 영화 2편 보시면 헬싱키에 도착하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파트너들과 한번 네트워킹 하시고 또 트레이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핀란드의 성공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 있는데요. 아까 스카이 핀란드에서 탄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눅스도 핀란드에서 나왔고요. 슈퍼셀 대표적이죠. 또 앵그리버드, 로비오. 사실 핀란드가 게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에서 퍼블리싱 하는 거는 슈퍼셀밖에 없지만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국가 교육이 소프트웨어 게임 디벨로퍼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적으로. 그리고 핀란드 헬스케어 유럽 전역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헬스케어 기술로 유럽 전역으로 나가는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헬스케어는 국가 장벽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헬스케어 잘했다 그래도 그 나라의 환경과 인증과 그 테스트 베드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진출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 장벽이 좀 높은 분야입니다. 핀란드에 진출을 해서 아니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어베일러블한 환경에서 충분히 베리파이를 하시고 거기서 어떤 의료적인 레퍼런스를 쌓으시면 그 이후에 북유럽 또는 유럽 진영, EU 국가로 진출하시기 굉장히 쉽습니다. 의료 분야는 유럽의 FDA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EMA가 있는데요. 그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는 핀란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어플을 받은 것은 이제 대부분 EU 국가에서 그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런 적용도 마찬가지로 의료 그 테스트 베드에서 한 2, 3년에 걸쳐서 베리파이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그걸 하시면 EU 진출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상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가치를 구현하려는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웨어러블 링이에요. 그래서 그 링을 통해서 인체 데이터, 생체 데이터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이제 저희 주치의한테까지 디지털로 보내고 그것들을 고려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헬스 서비스까지 핀란드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이 결국은 그냥 단순히 스포츠 디바이스가 아니라 결국은 펑셔널 메디컬 디바이스로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스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핀란드에서 테스트하고요. 한 15국가 EU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내가 네트워크 속에 에코시스템 속에 빠르게 침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인바이러먼트가 잘 핀란드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기업청 이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싱가포르 기업청 소개 및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소개, 싱가포르에서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가능한 지원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기업청은 싱가포르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서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청은 2018년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프림과 해외 진출을 담당하는 인터내셔널 엔터프라이즈의 합병으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합병으로 스타트업뿐만 아닌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들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래 네 가지의 필러는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기업청은 활발한 스타트업 허브로 발전하기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력 자원 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기업청은 SFF와 스위치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이벤트의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관문으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 지역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까운 루트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국가들과 FTA 협정과 무역관계를 통해 경제력 있는 무역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 싱가포르 간 FTA와 아세안, 한국 간 FTA, 그리고 아세안 자유무역지구 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좋은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싱가포르는 경제력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여러 국제조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표되었으며 영국의 경제조사기관인 EIU는 싱가포르를 비즈니스 환경 부분에서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랭크되었으며 직접재산권 보호 및 시스템 국가혁신 지수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시장의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서 동남아시아 금융거래 34%가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 투자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 규모 또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큰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6개 유니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대표적인 일례로 2014년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그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공은 협력 관계를 기반하는 환경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100여 개의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싱가포르의 활발한 VC 환경을 통해 넓은 투자 기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P&G, 구글, 롤스로이스,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 기업 커뮤니티와 스타트업을 연결해 줌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기회 발굴 및 다국적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혁신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구, 혁신, 기업 투자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이니시에이티브는 연구를 가시적인 성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공공, 민간 부분 모두에서 기술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구현을 통해 연구, 혁신 및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하였으며 싱가포르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지원 가능한 혜택과 참여 가능한 이벤트, 컴페티션 및 플랫폼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 SG 포털은 국내외의 스타트업에게 싱가포르의 활성화된 생태계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포털은 스타트업계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SG를 통해 스타트업 및 파트너사들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스타트업과 신생 비즈니스의 중요성과 사회 기여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멘토링과 비즈니스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파트너사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군에 걸쳐 인큐베이션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200여 개의 파트너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SG 테크 보조금은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상용화하려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코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 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결을 통해 기업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민간 기업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혁신 가능 부분을 앞서서 제안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통신사 싱텔은 공공안전, 헬스케어,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 AI,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컴퓨팅을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난양공대와 제휴하였으며 싱텔과 대학의 연구원 및 학생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을 통하여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동남아 진출을 효율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기업청과 저희의 자매기관인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DB는 테크 앳 SG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망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는 싱가포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보장 제도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와 관련으로 민간 VC들의 활성화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과 정부 정책을 통하여 활발한 투자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많은 기업들의 혁신과 IP들이 만들어지었습니다. 스타트업 SG는 여러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런치패드 앳 원 노스는 모든 산업군의 기업들과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지역이며 투자 및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연구기관들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런치패드의 다양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VC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지식 공유와 협업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은 런치패드에서 신생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시장에서 성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오프라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2018년도에 출시된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스타트업 SG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파트너십 체결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글로벌 이노베이션 어라이언스 GIA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국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 지역 간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인큐베이션과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국 13개 도시에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희 GIA 파트너사인 500 스타트업은 6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20개 이상의 배치를 통하여 엑셀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10개의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스타트업들의 혁신,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노베이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5개의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다른 해외 기업들과 아이디어와 인마켓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각국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혁신 및 파트너국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와 테스트베드를 통한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는 스위치 및 싱가포르
핀텍 페스티벌을 포함한 국제 스타트업 이벤트의 주최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스위치와 SFF는 싱가포르 통화청과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함께 개최하였으며 6만 명이 넘는 참가자와 1000여 개의 전시기업 및 41개 인터내셔널 파빌리온이 참석하였습니다. 스위치와 SFF를 통하여 싱가포르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올해 SFF 스위치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슬링샷은 ESG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로서 $200만 이상의 상금이 걸려있는 컴페티션입니다. 파이널은 SFF 스위치 기간 중에 개최되며 투자와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슬링샷은 120여 개국에서 2,4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딜 프라이데이는 싱가포르 통화청과 ESG가 창업자와 지역 투자자를 연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딜 프라이데이는 200여 개 이상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창출하였으며 200개 이상의 신생기업과 150여 개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인 내용과 해외 스타트업들이 지원, 참여 가능한 서포트 및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화 업종을 신청했을 때의 장점이 있나요?입니다. 싱가포르의 생태계가 인프라와 포함하여 모든 업종의 스타트업들에게 우선적인 장점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편리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하여 핀테크와 같은 금융업 또는 R&D 환경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인하여 첨단 제조, 바이오테크, 메디컬 테크놀로지, 농업기술과 같은 업종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제약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상황이 안전화된 후 위에 말씀드린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하여 여러 방향으로 저희 싱가포르 정부와 한국 스타트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에서 외국 기업들을 위한 창업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제도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 SG 에퀴티는 제3 투자자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부분의 투자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 싱가포르 정부는 5년 3억 불을 스타트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 업종의 예로는 첨단 기술 분야와 일반 기술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 400만 불과 200만 불이 지금 이 업종의 투자 금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통합당국의 이니시에이티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을 통하여 한국 스타트업들은 싱가포르 또는 제3국에서 싱가포르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연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이 투자받는 사례가 많은가요? 싱가포르에는 150개 이상의 VC가 있습니다. 그중 다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세콰이어 캐피털, 미슬토, 정글 벤처스, 비캐피털 그룹 등이 대표적인 V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동남아시아 거래의 3분의 1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소프트 비전 펀드로부터 14억 6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랩은 총 4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토요타 자동차, 그리고 오펜하이머 펀드, 현대자동차 그룹 등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 펀드 레이징에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으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 추가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